네, 관세법 강의하고 있는 임용호입니다. 관세법. 좀 독특한 법이죠. 예, 정말로 또 양도 방대합니다. 형법, 민법, 상법. 그런 거랑 거의 견줄 만큼의 아주 양이 많은 법이 바로 관세법이에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점점 양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관세법이 이걸 이해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관세직의 경우에 이 관세법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사실은 시험 합격에 이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어요. 관세법을 잘해야 되는데요. 근데 관세직은 이거 말고도 회계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과목을 다 공략하려면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뭐냐면 관세법을 잘 하게 해드려야겠다. 잘한다는 건 100점입니다. 네, 100점을 맞되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그거를 다른 과목 공부하는데 쓸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이게 저의 목표예요. 해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고 있고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가 계속 고민할 거니까 작년보다 조금 더 성장한 저의 모습을 또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면 관세법에 대한 이해도 점수도 아주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관세법. 어떤 특징이 있냐? 일단은요, 법령 규칙을 정확하게 배분하는 사람이 이겨요. 관세법은요, 관세 법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불리는 시행령, 그리고 기획정부령으로 불리는 시행규칙,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보통 우리 시험은 법률 중심으로 나와요. 그럼 법률만 나오냐? 그건 아니에요.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나와요. 물론 그 이하에 있는 관세성 고시나 뭐 그런 것들도 나온 적도 있지만 그거는 뭐 요즘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중요한 건 법률 중심이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퍼센트로 말하기는 건 조금 위험하긴 한데 법률이 보통 80%에서 90%까지 나와요. 그리고 영과 규칙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 무시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100점을 맞아야 된다니까. 법률을 누가 못 맞춰? 법률은 다 맞추는데 영과 규칙에서 틀리면 점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배분은 뭐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배분을 정확하게 해서 그만큼 시간도 그렇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릴 거예요. 또 관세법 자체를 잘 알아야 시험도 잘 본다는 건 일단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관세법을 본다기보다 관세법에 대한 이해, 관세법 자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무할 거니까요. 결국 이걸 가지고 일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상태에서 관세법 시험도 잘 봐요. 뭐 영어도 그런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영어 시험도 잘 보죠. 근데 관세법도 그래요. 이게 실무적인 개념이어서 그래요. 다른 과목들은 사실은 공부하고도 그거를 실무에서 쓸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과 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도의 목적, 입법 취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잘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배경 하에서 이 제도가 나왔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재밌을 거예요. 또 플로우를 이해하여야 한다. 영어를 썼네요. 플로우. 관세법은요 경제법 인동시에 조세법 인동시에 행정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며칠 이내 뭐하고 몇 개월 이내 뭐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 제도마다 화살표가 머릿속에 있으면 좋아요. 뭐 다음에 뭐하고 뭐 다음에 뭐하고 그런 어떤 플로우 뭐 이미 우리가 책에서도 많이 플로우를 그림으로 제가 그리는 것도 많이 있는데 말로도 많이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플로우가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서 하나의 단서가 나오면 쭉 플로우가 흘러가는 그래서 어떤 제도가 시작이 되면 마지막 결과까지 쭉 나오는 그런 이해가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고 그렇게 공부하게 될 거예요. 플로우를 이해하는 수업 저랑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게 전체 커리큘럼인데요. 일단은 7월, 8월에 제가 기본 1호를 합니다. 가장 더울 때 기본 1호를 하는데
물론 5, 6월에 할 수도 있어요. 3, 4월이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7월, 8월로 한 거냐면 약간의 마지노선 같은 거예요. 그럼 9, 10월에 하면 안 되냐? 9, 10월에 한다면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은 9, 10월까지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 더 늦으면 좀 힘들어요. 왜냐면 7월, 8월에 가장 많은 분들이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더 늦게 시작하면 그래요. 안 된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조금 버거워요. 이미 시작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경쟁자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일찍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5월, 6월에 관세법을 시작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때는 다른 과목 공부하세요. 제가 예상을 해보건대 그리고 연구 결과 7월, 8월에 하면 고득점 할 수 있어요. 7월, 8월부터 관세법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4월에 100점 맞을 수 있어요. 7급도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7월, 8월에 기본 이론을 하시고 그 다음에 9, 10월에 심화 이론 하시고 다 같은 책으로 합니다. 두 권의 책 보지 않도록 제가 조절을 할 거예요. 또 11, 10월에는 여태까지 기출되었던 문제들을 풀어요. 11, 12월은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다 기출의 달입니다. 1, 2월에는 단원별 문풀을 하는데 해마다 조금씩 문제가 달라져요. 왜냐면 관세법 개정이 해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제가 신경 쓰는 게 바로 이 3, 4월의 동형인데요. 무엇이 나올까? 어떻게 출제될까? 올해는 제가 그 고민을 계속해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무엇이 출제되는지 이것을 이제 고민을 해서 제가 따로따로 문제를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뭐 제 자랑을 해서 좀 그렇지만 해마다 적중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 웬만한 문제들은 거의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기본 이론부터 여기까지 찬찬히 하고 나서 국가직 동형에서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한 방에 딱 하고 나서 시험장 가시면 100점 나와요. 믿습니까? 그렇게 돼요. 예. 기본 이론 보겠습니다. 기본 이론은요. 이건 7월, 8월에 제가 이제 개강을 하는데요. 주 2회 하루에 4시간씩 이틀이니까 8시간. 이 정도면 뭐 충분합니다. 예. 일단은 법률 중심으로 하는데 시행령을 조금 곁들여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법률과 시행령 중심으로 그래서 문제의 틀을 일단 다 잡아드려요.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이거는 뭐 제가 쓴 책으로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기본서가 있었어요. 기본서. 막 법을 버무려 가지고 제 나름대로 순서를 맞춘 뭐 그런 기본서가 있었는데 자꾸 시험이 법조문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법령집으로 아주 이것저것 빠져있는 순수 법령집으로 그렇게 수업을 한 적도 몇 년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과세법의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다시 작년부터 수업 방식을 바꾼 거예요. 기본서도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책을 다 쓰는 게 쉬운 일 아닌데 제가 요즘 시험의 트렌드에 맞게 다시 쓴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책입니다. 네. 그래서 법령집의 특징처럼 1조부터 330조까지 쭉 순서대로 나가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법률과 관련되어 있는 시행령 관련되어 있는 시행규칙이 적재적소에 딱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왔다 갔다 보지 않고 그냥 쭉 읽으시면 돼요. 일직선으로 쭉 읽다 보면 넘어가죠. 그러다 보면 회독수가 빨라져요. 빨리 읽으실 수 있도록 빨리 한 번을 다 볼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진짜 좋은 책이에요. 제가 더 좋은 책을 쓸 수 있을까 싶은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좋은 책이에요. 예. 그 다음에 심화이론은요. 이건 이제 주 1회 하루 4시간씩 합니다. 사실은 기본 이론 시간에 못했던 것들을 주로 하게 되는데 두 가지 합니다. 시행령 중에 일부 못했던 거, 또 시행규칙.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는데 한 두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두 문제를 틀리면 어떻게 해?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모든 시행규칙을 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시행규칙이 따로 있어요. 알고 있느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합적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것들, 다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관세법에 여기저기에 퍼져 있는 개념들을 모아놓은 거, 그게 바로 종합적인 개념인데 그런 것들은 기본 이론 시간에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때 하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해요. 이게 뭐 금액이나 날짜 이런 것들도 같이 같은 숫자를 모아서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같은 말들, 또 같은 사람들, 뭐 괄성이면 괄성장, 또 세관장이면 세관장 이런 것들 묶어서 또 허가사항이 무엇인지, 승인사항이 무엇인지, 또 지체 없이 해야 되는 게 뭔지, 오일내 해야 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아주 재밌어요. 책은 뭐 기본 이론 했던 것과 같은 책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 11, 10월에는 기출 문풀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하는 기출 문제는 우리 그 공무원 7급, 9급 문제와 관세사 문제를 다 합쳐 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관세법이 좀 문제가 뭐냐면 1년에 보는 관세법 문제가 별로 없어요. 다른 과목들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노하우로서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오더라 라는 이제 그런 사실 경험이 좀 필요한데요. 그 경험이 뭐 저에게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쌓여온 문제들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가장 최근에 나올 문제가 무엇인지도 또 알려드려요. 또 가장 빈도가 많은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려드리는 그런 수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세법은 일단 문제 수가 많지 않고 그리고 계속 개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른 과목과 달리 기출 문풀만 하면 웬만한 문제는 풀 수 있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11, 12월에 많이 나오는 문제를 풀지만 한 두세 문제 정도 있죠. 전혀 모르는 이 책에 없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바로 개정사항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1년의 단원별 문풀이에요. 이게 다른 단원별 문풀과 달라요. 다른 과목과는 달리 이거는 이때 새로운 내용도 하게 됩니다. 그해 개정된 거 또는 1년 이내에 개정된 거 있죠. 그래서 새로운 사항도 하게 되죠. 이제 법령 개정 특강은 제가 여기다 따로 넣지는 않았는데 예전엔 제가 학생들 모아놓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1월 한 중순쯤에 한번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기다리고 계시다가 뭐 스스로 뭐 개정된 사항을 체크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법령 순서대로 예상 문제를 풀이하는데 뭐 저는 항상 기본 수업도 기출 문풀도 또 단원별 문풀도 다 법령 순서대로 즉 1조부터 330조까지 쭉 순서대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것도 문제집이 따로 있는데요. 제가 따로 만든 문제입니다.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국가직 직전에 바로 이걸 해요. 예, 국가직 직전에 동형 문풀을 하게 되는데요. 예, 20문제를 풀죠. 물론 이제 7급은 25문제이긴 한데요. 9급은 20문제죠.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풀어요. 관세법은 몇 분 안에 풀면 좋은 것 같아요? 관세법 문제는 보통 보니까 한 12분이나 10분 정도에 푸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12분, 13분을 이제 우리가 시계를 켜놓고 그리고 이제 풀어보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수업이 바로 이 동형인데 왜냐면 그에 나오는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엉뚱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그에 나오는 거를 적중해서 풀어야 되거든요. 제가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해마다 아주 초집중을 하고 있는 수업이 바로 이거예요.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수업을 하실 텐데 뭐 사실 뭐 제 이름을 여기다 쓰는 것도 좀 웃긴 하네요. 그죠? 관세법이면 관세법이지 이명호 관세법은 뭐냐. 그래도 이명호라는 사람이 좀 더 쉽게 좀 더 생생하게 그렇게 전해드리는 관세법을 공부하겠다 뭐 이런 뜻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 수업의 특징은요. 일단은 2023 시험에 적합한 수업이다. 해마다 나오는 내용이 다르거든요. 뭐가 나오는지 저는 알아요. 그거대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잘 따라오세요. 예, 제가 뭐,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제가 잘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공부하는 입장처럼 같이 가는 거죠 뭐. 예? 이 힘든 삶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고통도 분담하고 어떤 때는 뭐 기쁜 일도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깊은 수업이다 그랬는데 이 다른 과목과 달리 관세법은 제도, 규정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돼요. 단순하게 이게 말장난하고 뭐 암기식만 하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은 전체 암기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충분히 드려요. 왜 그 제도가 생겼는가? 그 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는가?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죠. 또 실무적 감각이 살아있는 수업이다 그랬는데 저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게 관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우리가 이 관세법은 평생 쓸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합격하고 나면 이거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무 감각이 살아있는 수업을 하게 되면 실무에 가서 이걸 그대로 실무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연수원 가시잖아요. 연수원 가서 계속 써먹는다니까요. 또 관세법에 대한 관록이 녹아있는 수업이다 그랬는데 지금 뭐 관세법 수업을 하는 분들이 몇 명 계시긴 하지만은 저만큼 관세법에 대한 이해가 깊고 관세법을 오래 가르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조금 관세법을 좋아해요. 사랑한다고 말하긴 좀 그렇고, 예, 좋아해요. 관세법이 개정이 될 때 가슴이 뛰어요. 이번에 또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될까? 다들 관세법 개정이 될 때쯤에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또 뭐가 개정이 되는 거야. 그렇지만 저는 사실 속으로 좋거든요. 무엇이 개정이 될까? 생명체 같아요. 친구 같아요. 제가 이 친구 소개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이 있대요. 큰 숲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나무, 심지어는 뿌리까지도 잘 챙기는 그런 수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수업 듣다 보면 이런 생각하게 될 거예요. 참 수업 꼼꼼하게 한다.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네, 그래요. 저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출문제 해설이나 또는 급하게 또 전해야 될 그럴 내용 중에 영상으로 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여기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뭐 이명호 TV 이렇게 쳐도 되고 그냥 이명호 쳐도 충분해요. 이명호 관세법 이렇게 쳐도 다 나옵니다. 자주 들러서 보시고요. 또 제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명우쌤닷컴 아주 촌스러운 그런 표현인데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여기 들어오시면은 우리 특별히 관세법의 경우에는 이 법 개정이 많아요. 또 이 개정 사항도 여기다 올려놓고 또 그 책의 정오표 일단은 정오표는 별로 없어요. 전 잘 틀리지 않아요, 많이. 여러 번 보기 때문에 많이 틀리지 않지만 혹여라도 정오할 게 있으면 수정할 게 있으면 여기다가 올려놓습니다. 예, 관세법은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잘 되실 거예요. 예. 사실은 이건 뭐 다른 과목과는 달리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일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애착이 가실 거예요. 약간 담임 선생님처럼 제가 열심히 할게요. 예? 여러분 잘 이끌어 드리면서 여러분이 관세직 공무원으로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예. 연수원을 거쳐서 실무에 자리에 갔을 때 빛을 발하는 그런 훌륭한 공무원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